지역의 청년 유출 문제와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지역의 청년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에도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태를 짚어봅니다. 익산 시형주택의 낮은 입주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과 함께 여성만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완화, 청년 주택으로 활용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는 탄력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10년 전부터 추진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부지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착공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가 오늘 끝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거나 일상을 떠나서 여유를 즐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명절에도 일터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정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귀경객들을 태울 기차가 다가오자 영무원 유명훈 씨가 긴장합니다. 가는 곳 3번으로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흘 연휴 동안 남들보다 딱 절반 쉬었습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가족끼리 부대끼며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다 보면 못내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보단 보람이 앞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분 보면은 막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이럴 때는 그걸 보면서 내가 오늘 좀 뿌듯한 일을 한 것 같다. 고속도로 휴게소, 밀려드는 주문에 조리대 공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경력 20년 차 베테랑 이흠진 씨의 손놀림도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육개장 김밥 하나 있어요. 어제 하루만 7,000그릇의 식사를 만들어낸 이 씨. 가족 명절상은 직접 못 챙긴 게 괜스레 마음에 걸립니다. 이번 명절에도 아침 제사에서 가족들에게 겨우 얼굴만 비추고 일터로 왔습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다른 고객분들 돌아가시는 길에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올라가시면 길이 더 편안하지 않을까, 막히더라도. 땀 흘리는 이들이 있어 고향을 오가는 사람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명절을 보냅니다. 저희는 새해에도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귀경길 소통이 대부분 원활합니다. 지금 서울로 출발하면 요금소를 기준으로 전주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돼 평소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밤 9시에서 10시쯤에는 일부 구간의 정체도 모두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의 청년 유출 문제와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보도입니다.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올해만 2,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당연한데 지역의 청년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능성 침구류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27살 소정민 씨는 전주에 있는 이 중소기업에서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덕분입니다. 집이 가까우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편의성도 있고 그리고 회사 내부가 이제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잘 챙겨주시고 미국과 독일, 스위스와 침구류 수출 계약을 맺고 젊은 인재가 필요했던 업체도 숨을 돌렸습니다. 젊은 친구들을 저희가 고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도 절약하고 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만 2,350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더 많이 쓰여야 할 사업 예산이 오히려 해마다 7만여 명씩 20, 30대 청년 인구가 몰리는 경기도를 비롯해 제주, 인천, 세종시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더 많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비수도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충분히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쳤고 국회
국회를 통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지역별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청년 인구 유출 지수 등을 따져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80년대 지어진 익산시에 시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해도 10만 원이 되지 않지만 입주율이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워낙 오래됐고 시설이 열악한 탓도 있지만 여성만 입주하도록 제한한 점도 원인으로 보입니다. 정윤성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지난 85년에 건립한 근로자 아파트입니다. 보증금이 4만 원에 월 관리비는 2만 원,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체 100세대 가운데 현재 60세대만 입주해 있습니다. 아파트가 워낙 낡았고 시중의 원룸보다 시설이 크게 뒤떨어지기 때문에 외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가전제품들이 저희는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젊은 여성들이 보통 원룸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아파트에는 여성 1인 가구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기혼 여성은 이혼한 경우에만, 대학생도 여대생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여성 근로자 아파트로 지어졌다며 입주 조건을 계속 여성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때문에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선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청년 주택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래서 남성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 조건에도 충분한 더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시형 아파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청년주택, 여성 보호계층의 쉼터, 창업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는 탄력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윤성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10년이 됐는데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부지 매입이 끝나야지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매입 작업이 시작된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입니다. 전체 33필지 10만 3천 제곱미터 가운데 28필지인 8만 6천 제곱미터에 대한 협의 매수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2만 3천 제곱미터는 토지주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률은 83.8%로 토지 수용 기준인 67%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전북대병원과 군산시는 오는 3월까지 토지주를 상대로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강제 수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8월까지 의료시설 부지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시행 지정 등 적지 않은 행정 절차가 남아있어 서둘러도 올해 안에 착공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저희가 2021년을 착공을 시작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0년 1,800억 원을 투입해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2018년까지 완공하기로 협약했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와 토지주 반발이 이어지면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가 우한 폐렴 사망자와 확진자가 확산됨에 따라서 중국으로 인재 육성 재단 글로벌 해외 연수를 떠난 학생 55명을 오늘자로 귀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해외 연수생은 초등학생이 40명, 중학생 15명으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어학 수업과 문화체험 연수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까지 연수생 가운데 이상 증세를 보인 학생은 없으며 앞으로 감기 증상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 사후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중앙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방역 대책반 운영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방역 대책반 반장은 복지여성보건국장에서 행정부지사로 격상 운영되며 매일 시군 방역 대책반과 영상회의를 개최해서 방역 조치를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즉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대응할 방침입니다. 제21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현역 의원들도 잇따라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득표 활동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10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민주당 이춘석, 안호영 의원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설 연휴 전에 등록을 마쳤으며 평화당의 김광수,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다음 달 예비 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 보수당으로 옮긴 정운천 의원은 보수 통합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할 예정이며 정동영, 조배숙, 김종회, 김관영 의원은 아직 등록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둔 전북 현안이 2조 2천억 원에 이르러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사업의 중요한 변수로 남았습니다. 전북의 현안 가운데 조사 대상은 호남고속도로 3례 구간의 확장과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그리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등 모두 8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2조 2천억 원가량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 예산 300억 원 이상인 대형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제도로서 이 조사를 통과해야 국가 예산이 지원됩니다. 해상풍력 구조물과 발전설비 플랜트 제조 등으로 업종을 바꿀 조선업체들이 대규모 보관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오는 2022년까지 조선업체들이 업종 전환을 통해서 해상풍력 구조물과 발전설비 플랜트 등을 생산할 예정이지만 생산된 대형 구조물을 보관할 2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누수율이 22.9%로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이 높아서 상수관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6,126km에 이르는 노후관으로 누수율이 22%를 넘었다면서 올해 전주를 시작으로 13개 시군에서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을 펼쳐서 오는 2024년까지 유수율을 85%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지역의 가축분뇨 처리 비용이 오는 5월부터 인상됩니다. 익산시는 오는 5월부터 톤당 가축분뇨 처리 비용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는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 축사는 10,000원에서 13,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